일고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싹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항상 꿈과 희망을 드리는 쪽이라 그러면은 괜찮아요. 올라갈 거예요.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만은, 주식이란 게 항상 올라가지는 않죠. 그죠? 어떤 종목은, 다른 주식은 다 올라가는데 자기 혼자 주구장창 처박히는 주식도 있게 마련이니까 그런 주식이라면 빨리 일찌감치 팔아서 싹을 잘라야 되는 것이 오히려 수익 손실을 줄이는 접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 파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긴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누군가는 한 사람이 팔아라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팔아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꼭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 생각을 물어보셨으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이즈모크산지는요, 일목기름표의 모든 괴선 중에서 꼭 하나만 본다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후행스팬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골치 아픈 거 빼놓고 후행스팬이 캔들 위에 있을 때는 상승세, 후행스팬이 캔들 밑에 있을 때는 하락세라고 보았다는 이야기죠. 그게 제일 간단하다. 그 다음에 또는 간단하기로는 제가 맨날 설명하듯이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세,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기준선이 어떻고, 전환선이 어떻고, 이런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고, 그야말로 단순하고 무식하게 이야기한다면 후행스팬이냐, 구름이냐, 이런 걸 보면서 수세의 상승 하락을 점칠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봐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끝인데, 그래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 종목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타진 매도라도 하는 게 안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지만 주가가 만약에 후행스팬이 캔들 위에 있다 그러면은 타진 매도 하더라도 조금만 파세요 정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의 경우에는 후행스팬은 후행스팬대로 캔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는 하락세를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잘못하면은 구름 밑으로 가버리면은 곤란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40% 정도를 물량을 줄여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게 안전해 보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타진 매도입니다. 하나솔루션.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그래도 현대위아는 그래도 아까 하나솔루션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뭡니까? 후행스팬이 캔들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서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만 합니다. 이거는 괜찮네. 이건 오케이. 다만 주가가 후행스팬 밑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요거 봐라. 이거는 타진 매도 정도이더라도 한 1-20% 정도 매도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관망 정도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망. 그러다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후행스팬에서 지지가 되니까, 그죠?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괜찮아 보인다. 그때는 이제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위아는 아까 하나솔루션보다는 사정이 나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종목은 YIK입니다. YIK. 그냥 영어로 YIK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그죠? YIK. 자, 결국 제일 먼저, 그죠? 구름 위냐 아래냐. 그럼 후행스팬이 캔들 위냐 아래냐를 보시죠. 그죠? 어떻습니까? 후행스팬이 캔들 밑에 있죠. 그죠? 그리고 주가도 기준선 밑에 있으면서 오히려 여기도 여기 기준선에서 오히려 저항을 받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 구름 위니까 추세가 완벽하게 하락세로 기운 건 아니니까 알긴 합니다만은 후행스팬도 그렇고 또 뭡니까? 기준선도 무너졌으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하나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일단은 타진 매도부터 해놓은 것이 안전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물론 그러다가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다시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죠. 다만 올라가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후행스팬에 캔들이 걸릴 테니까 아마도 이 근처에서 매물 저항을 받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다진 매도 의견입니다.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대한과학입니다. 대한과학. 자, 어떻습니까? 구행스팬 보죠. 캔들에 딱 걸려있죠. 간당간당하죠. 그죠? 간당간당하죠. 근데 이미 주가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얘는, 아마도 후행스팬이 캔들하고 걸려가지고 이렇게 엮여서 같이 움직이면서 주가도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더 밀리면 이렇게 후행스팬도 밑으로 내려올 텐데, 그러면 아래쪽에 구름도 좀 얇아서 좀 더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후행스팬이 캔들과의 지지가 기대되니까 다진 매도 구행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역시 일부라도 다진 매도하는 것은 타당한 전략으로 보이지나 매도하는 물량을 조금 글쎄 한 20% 정도 30% 정도를 팔아놓고 하회를 보는 것이 좀 안전해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죠? 내가 돌아서려고 그러면은 기준선 여기 있는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24,000원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에 비해서는 꽤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죠? 그리고 당장의 기준선은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려갈 가능성도 없으니까 조금씩 기준선이 오히려 올라가겠네요. 기준선이 오히려 올라갈 테니까 24,000원 이상으로 주가가 넘어서야만이 기준선도 넘어설 테니까 당장에는 추세가 돌아설 걸로 보여지는 않네요. 다소간 좀 지루하거나 좀 답답한 모습이 나타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일단 타진 매도 말씀드렸듯이 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톡 스택입니다. 바이오톡 스택. 바이오톡 스택 또 후행스팬 됐습니까? 캔들에 딱 걸렸는데 아까는 그래도 캔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후행스팬에 걸렸는데 그렇죠? 지금은 캔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가가 조금만 밀리면은 금방 후행스팬은 캔들 밑으로 내려버리겠죠. 그죠? 더더구나 이제 지지자를 하는 게 구름인데 이게 구름인데 보다시피 구름이 매우 얇죠. 그죠? 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종목은 본래 항상 대부분 이런 종목들을 바이오톡 같은 바이오 종목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되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내려오다가 으쌰으쌰 하면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해요.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보통의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이게 그 반등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래 사이가 매도시로 나타났으니까 여기서 반등하면은 이 구름을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러면 기준선에서 걸렸다가 현재 낙관적으로 본다면 얘가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올라가다가 기준선에 걸리고 그러다가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아래쪽에 구름에 맞고 그러다가 올라가는 이런 게 낙관적 시나리오 아니면은 기준선 바로 넘어가는 게 낙관적 시나리오 그러려고 그러면 당연히 구름에서 지지가 먼저 우선돼야 될 거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구름이 얇으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는 오히려 이제 구름이 점점 얇아 보입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두터워져요. 그러면 얘는 구름 밑에서 완전히 땅굴을 파야 되는 이런 답답한 모습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봐서는 주가가 조금만 밀리면 당장 후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역시 이 종목도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낙관적으로 보고 싶더라도 일단은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타진 매도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종목이 뭐죠?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똑같죠, 그죠? 대한해운 급등했다가, 그죠?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으쌰으쌰 반등하는 모습인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후행스팬도 캔들 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종목은 그래도 이렇게 내려버리면 골치 아프지는데, 그래도 구름 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구름의 지지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아까 그 종목들, 아까 뭐였죠? 바이오톡
스택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 보이죠. 얘는 지금 구름 얇은 쪽으로 지금 돌진하고 있는데, 대한해운은 그래도 구름 얇은 데 피해가지고 좀 두터운 데를 골라가고 있으니까 구름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종목도 뭐 소량이지만은 조금 팔아놓고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다진 매도죠. 그 다음에 성신양해입니다. 성신양해는 아까 당초 상승하다가 뭡니까? 전환선 등을 모두 무너뜨리고 21선도 마저 무너뜨리고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좋게 보면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죠? 구름 밑으로, 구름이 어떤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후행 스팬도 캔들 위에 있으니까 아마도 이 근처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을 제가 매도해 놓은 것은 뭐냐니까, 다진 매도라고 해 놓은 것은 뭐냐니까, 성신양입니다. 성신양에. 이 종목을 왜 다진 매도에다가 넣어놨네. 다진 매도 종목이라고 이쪽인데, 왜냐니까, 지금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밑에 구름이 얇잖아요. 그죠? 구름이 얇잖아요. 그래서, 물론, 현재 후행 스팬과의 관계를 보면은, 일단 지지는 예상이 됩니다만은, 혹시 모르니까, 그죠? 우리는 항상 뭡니까? 리스크가, 소위 말해서 큰 돈을 못 벌더라도 큰 손해는 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부라도, 뭐, 전액을 팔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일단 팔아놓으면서 위험을 줄여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신양에 조금만 팔자. 그런 의견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종목이 뭡니까?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어떻습니까? 보다시피, 아이고, 구름은 얇은데, 간당간당 구름을 기준선 밑으로 살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구름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구름이 좀 두터우면, 나름 이만큼 두터우면 구름의 지지라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구름은 얇고, 주가는 구름 밖으로 싹 나왔고, 후행 스팬도 캔들 밖으로 나와버렸으니까, 상황이 상당히, 어떻겠습니까?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보여지죠. 그죠? 그죠? 물론 이런 구름이 얇은 종목이, 구름이 얇으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상승세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급등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만은, 거꾸로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서 오히려 다 구름 밑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역시 일부라도 저는 다진 매도라도 하고 싶다. 그죠? 다진 매도라도 하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상황이 전에 비해서 후행 스팬이라든지 구름과의 관계라든지 상승세가 다소간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은 이수화학 겉으로 보기에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구름도 두껍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진작에 기준선을 무너뜨렸죠. 그죠? 항상 말씀드리기보면은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오면 일부라도 다진 매도부터 해놓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괜히 팔았잖아, 올라가잖아,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그죠? 여기서 괜히 팔았네, 올라가잖아, 할지 몰라도 결국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이 두텁다는 측면에서는 다소간 그게 위안거리가 되긴 합니다만은,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매도해 놓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라는 의견이죠. 이수화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녹십자.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똑같은 그림들입니다. 다 후행 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구름이 두텁게 하니까 괜찮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아까 이수화학과 마찬가지로 간당간당해 보이니까 역시 일부라도 매도하자. 팔아놓고 보자.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는 조금 덜 먹더라도
대박 터지는 꼴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야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래 살아남아야죠. 우리는 지금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수익만 걱정합니다만은, 예? 나중에 크게 손해를 한번 보시면요. 정신이 벌쩍, 손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예?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앞으로 이 정권에서, 여러분 평생 주식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하루 이틀 주식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조금씩 마라톤 같은 측면에서 주식을 하는 것이 결국은 길게 가는 법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녹십자 어떻게 하라고요? 타진 매도. 그렇죠? 타진 매도. 녹십자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종목이 뭔가요? 이제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 잘 안 보일지 모르겠어. 메디아나입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뭡니까? 기준선 밑이죠. 근데 이 종목 그래도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으니까 캔들 로버스는 그래도 사정이 나와 보이고요. 이 종목은 구름 받고 나가기보다는 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짐 매도 넣긴 했습니다만은 뭐 조금만 팔아도 될 것 같아요. 1, 20%? 정도? 아니면은 뭐 그냥 보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20% 팔았는데 그냥 보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대신에 구름 밖으로 뛰쳐나가면은 그때는 곤란해지니까 그때는 다 파시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가 구름 밖으로 뛰쳐나면 아마 한 이 정도까지 14,000원 정도까지는 와실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면 그때 가서 또 사면 될 테니까, 예? 구름 밖으로 뛰쳐나가면 팔고 다시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노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은 좀 말씀드렸듯이 1, 20% 팔거나 아니면은 관망하거나 문 정도입니다. 메디아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나온 종목들은 아까에 비해서 그림이 좀 더 나쁩니다.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 어떻습니까?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위로 상승을 시도했으나 안테나만 만들고, 다시 말해서 이곳에서 매물을 얻어맞고 다시 길다란 장대 음선을 그렸죠. 그죠? 구름은 얇은데도 불구하고 이 얇은 구름을 못 넘겼잖아요. 되게 얇잖아요, 이게. 그래도 못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얇은 구름조차 넘길 수 없다는 이야기는 밑에서 밀어올리는 매수세가 위에서 안테나를 만들면서 파란색의 매도세에 비해서 어느 쪽이 더 강력해 보인다고? 매도세가 더 강력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후행 스팬도 넘어서다가 캔들이 걸려가지고 또 오히려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앞에 있던 타진 매도가 아니고 이 종목은 웬만하면 다 팔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인테크. 그래서 이 종목은 매도입니다. 그냥 매도. 타진 매도가 아니고 그냥 매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젠입니다. 시젠. 이 종목도 저한테 질문이 많이 왔던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아까 구름 받고 나오면 빨리 팔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내가 왜 그때 안 팔았을까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쭉 돌아가서 보면은, 그죠? 구름 밖에 나왔죠, 그죠?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나인테크 구름 밖에 나왔죠, 그죠? 자, 비슷하잖아요. 구름 밖에 나왔다가 테스트 하긴 합니다만은 구름 밖에 나왔죠. 시즌 구름 밖에 나왔죠. 구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이거 팔아라. 근데 억울하죠. 좀 기다려볼까요? 올라가겠지 했다가 지금 이 꼴이 됐죠. 이 꼴이 됐죠. 그러니까 구름 밖으로 나오면 일단 파는 게 상책이 되겠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상책이 되겠죠. 자, 이 종목은 어떤가요? 반등하다가 절한선, 기준선 다 걸려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고, 구름 근처에 가보도 못했으니까 지금 혹시 이제 쌍바닥, 예? 쌍바닥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쌍바닥, 이중바닥, 더블바텀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이중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바닥인지 알겠는데, 여기가 바닥이 되려면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선 그 자체만으로도 이중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중바닥이 되려면 요 가운데점을 넘어서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요 점을 넘어서야 이게 이중바닥이구나 하는 거죠. 바닥에서 사려고 할 필요 없고요. 할 필요 없고 요 이중바닥인 걸 확인하고 사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 종목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더구나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진작에 팔았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뭐 여기서 팔기 어렵다면 뭐 반등할 때마다 팔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죠? 뭐 혹시 유나이티드 제약처럼 그죠? 유나이티드 제약처럼 이렇게 상한가로 빡 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종목이라는 차라리 이런 종목을 기대하는 차라리 로또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안 그런가요? 확률로 봐서 안 된다는 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걸 기대하고 여행수를 기대하고 여기서 갔다가 급등할 걸 기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이때 안 팔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매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마찬가지죠. 아까 요거였던가? 나인테크 어땠습니까?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구름 넘어지지 못하고 밀리고 있죠. 텔레칩스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구름이 올라가다가 위에 안테나 맞고 내려왔죠. 똑같잖아요. 그림이. 후행스팬 캔들에 걸리고 있죠. 그죠? 통상 제가 설명할 때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름 밖으로 나갈 때 그죠? 얘가 그래서 구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간다고 그랬죠. 상승세일 때. 하락세일 때는 구름 밖으로 내려오면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가죠. 지금은 그런 과정이죠.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이런 아래쪽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안테나도 있고요. 안테나가 있다는 이야기는, 안테나가 걸렸다는 이야기는 매물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보이십니까? 그죠? 여기도 보이십니까? 그래서 안테나가 있다는 이야기는 위로 매물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음선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도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셀리드. 똑같죠? 그죠? 어떻습니까? 셀리드. 그래서 셀리드 하신 분은 10월 13일에 여기가 10월 13일에 여기가 5번 파동의 끝이고, 그 다음에 이가 C 파동의 끝이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5번 파동 끝은 알겠는데, 이게 A, B, C,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여기가 C라고 보기에는 좀 짧지 않습니까? 여기 A인데, 이걸 C 끝이라고 보기에는, 이걸 C라고 보더라도 좀 짧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오면은, 요 바닥 밑으로 한 번 더 오면은 그때 가서 바닥이 C가라고 할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를 바닥으로 보고, 왜냐면 여기가 A인데, 요게 A인데, 그죠? 요게 A잖아요. 그죠? 여기 A 바닥이라 한다면, 통상은 A, B, C 되면서 이 A 바닥하고 C 바닥이 되게 A 바닥보다는 밑으로 더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려와야 C 바닥이라고 보여진다는 말이죠. 아래 사이도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후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구름 밖으로 나오다가 구름까지 테스트 해봤으니까 좀 더 밀릴 거로 보여지네요. 역시 일단은 팔고 보는 것이, 지금 팔고 나중에 내려오면은 좀 더 싼 가격에서 다시 사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 종목에 호재가 있는 걸 알고 계시든지, 또는 이 종목에 미련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팔고, 몇 건데 35,000원이나 이보다 밑에서 이보다 내려갈 거로 보여지니까, 37,500원 밑으로 내려갈 거 보여지니까, 여기 A 바닥이니까 더 내려간다고 본다면 그때 가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라온 CQ입니다. 구름도 얇으니까, 구름 얇을 때 구름을 못 뚫으면 급등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구름 얇은 구름 무너뜨리면 잘못하면은 하락폭이 더 커질 수도 있죠. 그죠? 되게 이런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여러 차례 데려가서 한 3,100원 정도에서 계속 지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좀 그렇죠. 사실은 이미 이런 데서
절환선 기준선 밑으로 내렸을 때 또는 구름 밑으로 내렸을 때 팔았었어야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되고 반등하고 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랑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라운시큐어 손절해야 되는데 언제쯤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했습니다만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여기가 바닥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 여기서 바닥이고 반등할 거니까 반등할 때마다 파세요를 해야 됩니다만 여기가 바닥이란 건 없죠, 그죠? 그럼 손실을 줄이려면은 뭐 매도인데 뭐 한꺼번에 왕창 팔고 나면 오르면 억울하니까 뭐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측면, 그죠? 뭐 분할 매도하니까 뭐 3분의 1씩 판다든가 해서 여기서 팔고 더 내려오면 그래서 좀 비싸게 팔았다 싶으면 좀 더 파고 더 팔고 뭐 이렇게 되거나 올라갈 때마다 팔거나 하는 게 당장 한꺼번에 몽땅 때린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은 매도죠, 그죠? 그럼도 얇으니까 일단 팔아야 되는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반등할 때마다 판다? 여기가 바닥이란 없으니까 그냥 조금씩 분할 매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유닛은 똑같습니다, 그죠? 구름 밖으로 나왔죠. 후행스팬 뭐 그다지 요 근처가 아마도 이제 변곡점이 됐을 텐데 5,500원 정도가 변곡점으로 보여지는데 5,500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밀렸으니까 추세가 더욱더 악화되는 쪽으로 보여지네요.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통상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는 가는 이런 모습은 보여지네요. 약간의 반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RSI도 그렇고. 그래서 반등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구름도 그렇고 두텁고 해서 올라가면은 이쪽에서 저항이 예상됩니다. 역시 매도하는 거죠. 반등이 있을 때마다 매도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 똑같은 종목들입니다.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봤다 왜 안 써집니까? 바이넥스. 똑같죠? 구름 밖으로 나왔죠. 후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시나리오지 않겠나 싶네요. RSI로 봐서는 약간 반등은 예측됩니다만은 글쎄 싹 좋아 보지 않네요. 후행스팬을 본다면 구름에서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역시 매도 의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웹캐시입니다. 웹캐시. 똑같습니다. 그죠? 웹캐시. 캔들 후행스팬?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하기로 일목산인이 보는 종목이 그냥 간단하게 봐서 후행스팬이 이 모든 개천 중에서 후행스팬만 본다 하면은 캔들 위냐 아래냐. 캔들 위쪽이면 상승세, 캔들 아래쪽이면 하락세. 지금은 캔들 밑이 하락세. 구름 위냐 아래냐. 구름 위 상승세, 구름 아래쪽 하락세, 구름 밑. 그러니까 후행스팬도 하락세, 캔들도 주가도 구름 밑. 그러니까 하락세라고 보여지죠. 매도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초반에 있던 종목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약간의 미련이라도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들은 뒤쪽으로 갈수록 구름 밖으로 나가버린 종목이라서 매수 내지는 기다려보자라고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2부, 3부였네요. 매도 의견인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